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항상 구독자님,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곧 머지않았다라는 내용과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또 남기기도 했죠.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일단 이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. 네. 이 주봉 차트는 말 그대로 캔들 하나당 한 주가 끝나야지 하나가 그려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RSI 기반으로도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지표를 볼 때는 이제 추세 매매 기반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러니까 단타를 하는 형태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다. 추세를 읽을 때가 훨씬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RSI에 저번에도 80이 살짝 넘어갔었을 때는 조정이 생각보다 얕게 끝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의 6시간 봉,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요 6시간 봉에서 상당히 다시 세게 나오고 있는데, 이렇게 강력하게 나와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잠시 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밀리기에는 한동안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한 21선을 타고 계속 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부분 51선이나 61선을 한번 터치를 한다고 해도 그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은 생각보다 덜할 것이고, 나온다고 해도 이런 긴 꼬리 형태가 아마 기회로 잡는 형태가 제일 좋은 저점 구간이고 단기적으로도 먹을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SV나 비트코인 캐시가 좀 좋아졌던 공통적인 사항은, 비트코인의 또 계열에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이제 100일, 110일 정도 남았기 때문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더 좋은 퍼포먼스가 아무래도 더 잘 나와 준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또 몇 가지를 좀 더 본다라고 하면요, 아무래도 이번에 ETF 승인의 또 기대감으로 상당히 또 좋은 퍼포먼스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. 최근에 이제 관계자들하고 나눈 이야기가 이제 종합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요. 아마도 승인 일정 시점에서 좀 빨리 나올 확률도 매우 높다라는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고,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 비트코인 수량과 시세의 차트 간의 괴리가 좀 커져가고 있는데, 이게 아마도 이제 공급의 첫 번째 사이클이 될 수 있는 형태의 의미가 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이번 주 장이라고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으로 CME가 이번에 이제 12월 31일 요 사이에 거의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포지션이 한 번 더 스위칭이 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나와주는 형태이지 않느냐라고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거래자별 토탈 포지션을 또 본다고 하면 에셋 매니저들의 토탈 포지션이 역사상 전례 없는 강세 베팅을 좀 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는 좀 더 추세적으로는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무서워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 1월달이 되었으니 이제 1월부터 12월달까지의 큰 맥락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. 네, 1월달에 ETF 승인 내용 일정이 있고요. 그 다음에 3월에 연준의 금리 인하, 그리고 4월에 반감기, 6월에 미카 시행과 8월에 트위터의 결제 도입,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 선거, 그리고 비트코인의 FASB가 12월 달에 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상위 상승 종목 23년도 때는 여전히 봉크가 가장 컸고, 그 다음에 이제 순번대로 뭐 솔라나도 보이고 유믹스도 보이고 뭐 스택스도 보이네요.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 비활성 상태가 남아져 있는 지갑이 장기 보유자 자격이 변화 없이
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또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가격도 충분히 방어가 잘 되어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.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 홀더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사토시, 바이낸스, 그레이스케일, 마운트 곡스, 비트파이넥스, 마이크로스트래티지, 블록원, 로비우드 보유자수의 탑 순위를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. 고란 기자님은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하시더라고요. 기존에서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왜 이렇게 계속 매입을 할까? 혹여나 전체 비트코인의 1%를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그럴듯하다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금과 비트코인 ETF 가격 움직임 추이가 만약에 지금과 비슷하게 가준다고 하면 2004, 5 시즌하고 비슷하게 가면 이렇게 조정받다가 올라가는, 이런 어찌 보면 좀 큰 잔파도를 제거하고 본다고 하면 엘리어트 3파동 형태와 유사하게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마도 이제 04, 05 시즌과 비슷하게 가면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. 그리고 또한 금의 지금의 가격 추이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실업자 수 추이와 거의 비례하면서 움직이는 패턴이 좀 많이 나와주는데, 아무래도 불확실성도 워낙 아직도 많이 잠재적인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금 가격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게 되겠네요. 그 다음으로 해시드에서 전망이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. 이제 유망하게 보고 있는 쪽은 지식재산권과 비트코인 생태계,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과 RWA, STO, 디파이, AI 정도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도 크립토 전망 내용들이 바네크나 메사리, 코인베이스 등등 많이 나왔는데, 여기서도 이제 가장 좀 챙겨봐야 될 거 몇 가지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면, 메사리 거만 좀 챙겨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도 보게 되면 AI 분리시, 그 다음에 컨슈머 앱의 약진, 그리고 기존의 이제 VC 펀딩들이 좀 늘어날 것 같다, 이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. 그 다음으로 보유 수량에 따른 비트코인 보유자의 비율 추이가 나타내져 있는 표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도 우측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금 비트코인 보유자가 여전히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는 그런 고래들도 있다라고 합니다. 그 다음으로는 제미 다이먼이 이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했던 주요 핵심적인 일정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는데요. 여전히 부정적일 때마다 비트코인은 다른 포지션을 보여주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테더가 이번에 비트코인 10번째로 큰 보유량을 기록을 해주고 있다. 이번에 이제 국제 이자 또 받게 되면 또 사겠죠. 그 다음으로 퀀트에 있는 내용은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. 23년도 암호화폐 시장은 성공적인 해였다. 물론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여기서 그냥 큰 의미는 BRC20 부분하고 솔라나와 아발란체의 이더리움의 세컨더리로 충분히 또 뭔가 플랫폼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는 한 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채굴 활성도 부분도 좀 최고점을 경신을 했다라는 것도 그 다음 반감기 부분에 이제 위험 요소를 좀 완화시키는 경향성도 좀 많이 보여주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 다음으로 UTXO로 보는 또 분포도를 좀 봐야 되겠죠.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 지표로 요약을 본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수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 먹으니까 요약을 하면 아직은 작은 상승장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UTXO는 개미와 고래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따른 그런 거를 수치화해서 보여주었던 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고요. 그 다음에 수위의 로드맵 부분과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성과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, 이번에 23년도 때 메인넷 출시를 했고
낮은 처리량과 가스 비용 해결하고 그 다음에 디파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뽑아낸 점이 수위의 가장 강력한 상승 동력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이 수위의 성장은 24년도 때도 여러 가지 웹게임 부분에 또 발자취가 남았기 때문에 그거에 또 성장 동력이 좀 더 보여준다라는 평가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이제 올해 또 가격 전망추이도 같이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. 메사리, 바네크, 크립토닷컴, 그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그룹, 인지는 모르겠지만 ETC 그룹이라고 되어져 있고 비트와이즈, 글로벌 X 이렇게 평가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또 다소 아쉬웠던 이야기도 다루어야 되겠죠. 비트코인 채굴 기업의 반감기 앞두고 운영 효율성에 집중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채굴 작업에 무기적으로 확장 전략이 가능하다, 미래 전략이 가능하다는 걸 이번에 또 보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채굴 비중보다 이제 수수료 비중을 좀 더 챙겨 먹으려고 하는 채굴 회사들에 따른 운영 방침이나 장기 모델링이 이론적으로 좀 잡힐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. 그 다음으로 톱니가 24년도 이렇게 좀 보고 있다고 합니다. 최근에 나스닥과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환율 이렇게 세 가지는 계속 교차하면서 보아야 된다고 했죠. 미우나 고우나 내가 트레이닝을 꼭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귀찮더라도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즉 24년도 때 이제 톱니는 그래도 작년에 거의 근사치만큼 맞췄던 인물로서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요. 자, 24년도 초에 하락할 수 있는 이유를 좀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. 총 4가지를 좀 갖고 왔는데요. 연준의 6번, 7번 인하 기대가 상대적 대비 좀 낮을 확률이 매우 높고 AI 타임라인이 뒤로 밀릴 수 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AI 기대값 대비보다 막상 문을 따고 봤더니 실망감이 훨씬 더 크더라 라는 내용이겠죠. 그리고 단기 과열, 그리고 2월, 3월 달에 조정은 계절적인 요인으로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요. 시장의 기대감이 6회에서 7회 인데 연준은 3회에서 4회 금리 인하 전망 추이로 이미 이런 포지션인데 시장의 금리 속도는 이렇게 가고 있으니 괴리가 좀 크죠.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FOMC가 열릴 때마다 그 기대감이 오히려 이제 주가를 내려가는 형태로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1월 달의 포지션을 매입을 좀 갸우뚱하다라고 하면 3월 달 정도 때 기반으로 한번 잡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. 물론 이건 이제 시황적인 분석으로만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즉 추세 매매 패턴의 이제 기술적 분석과 시황적 분석이 딱 교차하면서 떨어지는 형태는 거의 없어요.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 때는 항상 제가 바라보는 시황과 기술적 패턴을 둘 다 공부를 했던 시점을 정리를 해서 이때는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이번에도 5.5% 채권 이자 받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고 MMF 자산도 여전히 8,250조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트코인도 지금 시점에서 ETF 하는 게 가장 땡큐인 거죠. 이 시기도 잠깐만 놓친다라고 하면 안 열리면 당연히 그 곳간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타이밍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겠죠. 아무튼 지금에 있는 비트코인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여전히 남아져 있고 나머지 코인들도 유심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튼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.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